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풍요로운 책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져야지만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작가님이십니다. 삼관이 달라져야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삼관이 뭘까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말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 1749년에 태어난 괴테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7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메시지가 유효하다. 우리는 삼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그 삼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거 읽다가 제가 어머머머머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금 당장 당신이 최근에 통화한 5명의 친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균 모습이 당신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심지어 자산 정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5년 뒤 모습도 당신과 비슷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통화한 친구들 5명을 딱 뽑아보면 여러분과 비슷할 거래요. 맞죠? 맞아요. 자산 정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는 뭐 좋다 싫다가 아니라 좋아하지만 내 모습과 딱 같이 맞물려 생각했을 때, 내 모습도 큰 차이 나지 않는구나.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변에 두는 인간을 다시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삶은 한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자 작가다. 어떤 영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놔둘 수도 있고, 거지 자리에 배치해도 된다. 회장의 벽을 줄 수도 있고 직장인의 역할도 줄 수 있다. 영화 설국 열차의 계급 서열처럼 자신을 열차 앞칸에 둘 수도 있고 가장 끝자리에 둘 수도 있다. 이 자리는 내가 정한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며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와 통화하고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을 기대한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꿈꾼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쵸?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뭘 기대하는 거야?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된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끄적인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리프팅 밴드는 오마이 턱이란 제품이 되었다. 일상에서 일으킨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든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일상에서 일으킨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든다. 일상에서 일으킨 죄송합니다. 일상에서 일으킨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든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모습의 출발이었다.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일으키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것, 소소한 것들이 또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이게 태풍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꾼다. 일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움직임이죠. 변화죠.
그것도 싫으면 동네 한 바퀴를 뛰어라. 퇴근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 마라. 사람은 집과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집과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된다.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는데 내가 그 공간 어떻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뭐 동네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동네에 뭐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 많잖아요.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뭐 헬스장이나 또는 뭐 여러분 뭐죠? 필라테스 하세요? 또는 요가 하세요? 수영 하세요? 골프 하세요? 그 모든 공간이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죠. 목소리가 어제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어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이 작가님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스타벅스를 이용했대요. 집에서 글을 쓸 때도 있다. 하지만 퇴근하는 길 눈앞에 보이는 스타벅스는 나의 집필 공간이 되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루의 즐거움을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은 골프 연습장이다.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곳을 향할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나의 스윙으로 채워진다. 야간 라이딩을 할 때도 있다. 밤 공기를 마시며 두 개의 바퀴야 내가 한 몸이 된다. 페달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울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달빛의 향연, 코끝을 스치는 가을의 밤바람이 마음을 두드린다. 요즘 밖에 걷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달리는 것도 좋고 걷는 것도 좋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가을 밤바람 딱 지금이네요. 작년에 수강한 명상 수업도 생각난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마음의 공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내가 하나됨을 느낀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다.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이 문장들을 새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다.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다.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변화하게 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또는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집과 직장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면 제3의 공간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진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 나오는 인간은 만나지 마라. 이건 뭘까요? 자주 가는 곳에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과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내 앞에 보이는 누군가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접하는 관계 중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사실 나는 나와 먼저 관계한다.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와의 연결이 우선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속성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직접 말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끊겨진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 기운을 주는 사람이 많은가? 혹은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산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주변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나의 내면은 그들의 결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 불안의 생각만 반복할 뿐이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몸은 더 무거워진다.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된다. 행동하지 않기에 삶의 변화는 없다. 인생의 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운명에 묶여버린다. 살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래요.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 부정적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3cm도 되지 않는 삶의 문턱을 못 넘고 수십 미터의 생각 담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들도 사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늘 불안해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표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체되고 썩어가고 있다. 늘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뭔가 좀 평가하면서 마치 거대한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충고하지만 사실 그들의 논리는 나약하다. 통찰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잘 알겠죠. 정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지, 늘 변화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늘 제자리에 머물면서 막 조언하고 또는 뭔가 평가해. 그런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이다. 삼간을 리셋하라.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이다. 여러분은 삶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까? 내 삶은 어떤 스토리 영화일까요? 네, 오늘은 이양 작가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함께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지금 당장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삼간, 시간, 공간, 그리고 또 인간, 세 가지를 리셋하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책의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